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재방문율은 높은데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매장 홍보를 해서 신규 손님을 늘려야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재방문율이 높으면 매출이 하락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약간 어려운 내용을 다룰 겁니다. 하지만 진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볼게요. 상권 및 업종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매출이 하락한다는 건 평균적으로 재방문율이 20% 이하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재방문율이 높다의 기준은 데이터가 아닌 사장님 눈으로 보았을 때 자주 보이는 손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오면 사장님은 절대 그 100명을 모두 기억할 수 없습니다. 50명이어도 그렇고요. 그러다 뭐 5명 정도가 자주 보이면 재방문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죠.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눈대중으로 보시기 때문에 착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하락한다면 재방문율이 20%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재방문율이 20% 이하라면 분명 가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면 오히려 엄청나게 독이 되거든요. 식당에 있는 문제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은 재방문율이 20% 넘은 상태, 즉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시점에 진행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건 30%이긴 합니다. 손님 10명 중에 3명이 재방문한다는 것은 단골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 수치가 넘으면 매출 유지력이 생기면서 입소문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좀 자연 증식이 되거든요. 재방문율은 요즘 체크할 수 있는 앱이나 프로그램이 되게 많죠. 우리 일단 대표적으로 캐시노트라는 앱만 사용해도 재방문율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일 카드 결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100% 정확하진 않지만 그걸 감안했을 때 70%에서 80%는 정확한 수치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캐시노트 기준 재방문율이 15%는 넘어야 합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이나 업종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관광지 상권이나 늘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홍대 같은 번화가 상권, 특수 상권 등은 좀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방문율은 왜 떨어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장사에는 경영과 운영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잘못되면 재방문율이 떨어집니다. 경영이란 뭘까요? 쉽게 말하면 기획, 전략, 마케팅입니다. 가게 컨셉, 타겟을 정하는 거, 가격 정책을 만드는 거, 브랜딩이랑 포지셔닝, 장사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 리스크 관리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매장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경영입니다. 운영이란 뭐예요? 실제 이제 가게를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깨끗함, 친절함, 직원 배치, 발주, 음식 퀄리티, 홀 시스템, 주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경쟁 업체가 없는 곳이다,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권이다, 그러면은 사실 운영만 잘해도 단골이 많이 생기고 매출이 좀 튼튼해져요. 근데 경쟁이 많은 상권이다, 그러면은 운영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거든요. 각각 언제 문제가 있을 때 재방문율이 하락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경영의 문제를 보면은 기획이 틀어졌을 때인데 타깃 설정을 거의 다 안 하세요. 이러면은 누구를 위한 가게인지 불분명하죠. 예를 들어 직장인 점심 장사를 하면서 가격은 프리미엄 가격으로 하거나 가족 손님을 노리면서 테이블 간격이 좁고 시끄럽다면 손님은 한 번은 와도 두 번은 안 옵니다. 자, 메시지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왜 여기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유가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음식이 깔끔하고 맛있다는 이유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 가게가. 손님은 다른 곳에서도 깔끔하고 맛있는 맛집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들한테 좀 인식이 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메시지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곰탕집이야 그러면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 100시간 고아 끓인 사골 육수 이런 식의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랜딩이 약합니다. 간판, 메뉴판, 공간, 서비스 등 모든 요소가 하나의 일관된 이미지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 기억이 없으면 인식도 없고, 인식이 없으면 재방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 분석이 없습니다. 근처에 비슷한 가격대, 비슷한 메뉴, 더 좋은 분위기의 가게가 있으면 손님은 비교하죠. 여기서 우리가 차별화 포인트가 없다면 선택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 차별화를 만들 때 항상 중요한 거는 익숙함 속에서 차별화를 만드는 건데, 이게 특이해지냐 특별해지냐 이런 좀 차이가 또 있습니다. 운영에서의 문제를 보면 보통 관리가 무너졌다고 하는데, 음식 퀄리티가 들쑥날쑥하거나 첫 방문 때는 되게 맛있었는데 두 번째 방문 때 맛이 떨어지면 기억이 깨지면서 실망이 더 큽니다. 제가 이래서 최근 단골집 한 3곳을 잃었어요. 직원 응대에서 감정적 이탈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직원이 무뚝뚝하거나 예의가 없다면 다시 또 안 오죠. 특히 외식업은 이 서비스보다는 그 표정, 말투, 태도가 중요하죠. 또 공간이 불편하거나 더럽습니다.
좌석 간격이 너무 좁거나 테이블이 끈적거리거나 화장실이 불편하면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사람들이 안 참죠. 홀 주방 시스템이 불안정합니다. 메뉴가 늦게 나오거나 주문이 꼬이거나 손님이 말해야만 물을 가져다 주는 구조라면 당연히 그것도 손님들은 불만족하겠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운영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운영적인 측면에서 손님들은 당연함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막 음식 빨리 나오고 이래도 막 식당이 잘 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운영을 잘하는 식당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손님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함이 되었어요. 상황이 좀 웃겨요. 친절하지 않고 막 서비스도 좋지 않고 막 음식도 늦게 나오고 이러면 손님들은 다시는 재방문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친절하고 서비스 좋다고 막 음식 빨리 나온다고 재방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친절하고 서비스 좋고 음식 빨리 나오는 식당 넘쳐나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쟁이 많이 없는 상권이다 그러면은 이 운영만 잘해도 되는데 경쟁이 좀 심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잘하는 식당들이 많으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식당이 없는 것들로 갖춰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손님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면 결국 경영을 잘해야 되는데 그 경영을 잘하다 보면은 우리가 특별한 걸 만들 수 있게 돼요. 이 특별함의 기준은 브랜딩이 되어 있냐, 포지셔닝이 되어 있냐인데 이게 막 절대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동네 시장에서 30년째 할머니가 국밥집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할머니가 욕을 좀 많이 하시지만 인심은 막 늘 넉넉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브랜딩과 포지셔닝이에요. 비슷한 가게에 비해서 뭐 삼겹살집이 10개가 있다. 그 중에 우리 삼겹살집은 삼겹살보다는 김치를 주력으로 해가지고 김치 맛집이 고기도 구워드립니다. 이런 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포지셔닝이기도 하고 브랜딩이기도 한 거고요. 즉 손님들이 우리 식당의 이미지를 어떻게 떠오르게 할 건지에 대한 인식과 매장에 와서 경험을 했을 때 우리 식당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기억을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의 본질은 기억이라 말하고 마케팅의 본질은 인식이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을 쉽게 내뱉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4번의 장사를 하고 요식업 마케팅 전문가로서 수백 곳의 식당의 매출을 상승시켜봤고 요식업 경영 컨설턴트로서 많은 사장님의 장사 인생도 바꿔봤습니다. 저도 많은 실패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장사의 본질은 기억이고 마케팅의 본질은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과 인식을 설계하는 것이 경영입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경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친절하고 맛있고 서비스 좋게 그렇게 운영만 잘하더라도 장사가 잘 되던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진짜 미친 듯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영이 20%, 운영이 80%였다면 현재는 경영이 80%, 운영이 20%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아직도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운영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운영을 잘하는 사장님들은 많아졌고 이제 운영을 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경영까지 잘해야 이 장사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운영조차도 못하는 사장님들이 지금 많다고요. 그리고 저는 머지않아 이 경영이고 운영이고 나발이고 AI가 모두 잡아먹는 시대가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진짜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 강의를 준비하고 있긴 한데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제가 이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건 재방문율이 높은데 매출이 하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매출이 하락하는 이유는 재방문율이 낮다는 증거이고 재방문율이 낮다는 건 분명 매장의 경영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하는 거지 절대 매장 홍보를 먼저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조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려다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다 보면은 좀 내용이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혹여나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다시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으니 좀 잘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